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크립토 이슈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MBN 안채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위메이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자체 메인넷 기반 토큰인 위믹스 유통량이 계획보다 증가한 것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는 재단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일각에서는 또 바이백 요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난 27일이죠.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한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서는요, 이 사태 책임지려면 위메이드가 바이백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백, 즉 판 것을 다시 되사들이는 것이죠. 위메이드 측에서 위믹스를 다시 사들여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처럼 투자자들이 바이백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바로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6월 무비블록은요.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달라서 업비트로부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위믹스와 비슷한데요. 그 이후 무비블록은 사유 소명과 유통량 계획 정보 정정, 그리고 유통량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이백 계획을 이행해서요. 유의 종목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메이드는 이 같은 바이백 요구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 유의 종목 지정 이후에 주말 사이에 위메이드 측에서 해명을 내놨었죠. 네. 근데 이제 해명을 내놓자마자 그날 이제 코인 가격이 위믹스 코인 가격이 한 8%에서 10% 정도 떨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좀 해명에 문제가 많다 이런 또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위메이드 측은 디파이에 예치된 물량은 유동량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위메이드는요. 지난 30일까지의 예상 유통량을 약 2억 4,600만 개라고 거래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유통량은 약 7천만 개가 늘어난 3억 1,800만여 개가 됐습니다. 네. 이런 점과 더불어서 유통량 증가 배경을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었던 건데요. 첫 번째로 문제가 됐죠. 네. 네, 또 증가한 유통량에 대한 설명 중에서도요. 투자자들이 특히 의아해하는 부분은 디파이 프로토콜 코코아 파이낸스에 예치된 위믹스 3,580만 개였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해당 위믹스를 시장에 풀지 않고 위믹스 생태계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위메이드 관계자는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유통량이 크게 바뀌면서 가격이 출렁이는 건데 담보로 묶인 위믹스는 시장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유통량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초 이런 이유로 위믹스는 예치된 물량을 유통량에 반영하지 않았었던 건데요. 거래소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지난 25일 결국 유통량을 정정했습니다. 위메이드는 디파이 예치 등의 행위가 유통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향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즉각 알린다는 전제로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투자와 담보대출, 블록딜 매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 측에서는 디파이에 예치된 물량은 유통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해명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위메이드의 이런 해명에 대해서 왜 반기를 들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위메이드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유동성은 시세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예치를 했다고 해서 토큰 물량을 늘려놓고 유동화가 아니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담보대출로 얻은 토큰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관계자는 유동화를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거래소에 내다 파는 것만 유동성이라는 건데 디파이에 예치된 물량이 청산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이와 같은 사태는 루나 사태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쨌든 7천만 개 정도가 더 발행이 된 상황이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디파이에 이제 예치가 됐는데 담보 자산으로서 예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뭐 코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일순간에 어느 선을 넘어서면 이제 청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이 그대로 시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투자 이제 그 위믹스에서 위메이드에서 투자하는 프로젝트들에게 위믹스를 나눠줬다 이런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건 역시 본인들이 유동화를 하지 않을 뿐이지 이제 투자를 받은 업체가 코인을 내다 팔면 또 유동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판들이 쭉 이어지면서 위메이드가 이번 토큰과 관련해서 더 명확한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위믹스 재단은요, 분기 보고서와 커뮤니티 채널 등에서 위믹스 사용처를 명확하게 공지해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유의 종목 지정을 계기로 3개월마다 갱신되는 분기 보고서 대신에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안내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위메이드 관계자는 토큰 재단이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데 있어 어떤 규칙이나 법규가 없는 상황이라며 최선을 다해 정보를 공시하고자 그동안 분기 보고서 등을 활용했지만 부족했다는 점을 깨닫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처가 다소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때에도 위믹스 유동화와 관련해 공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공시 이슈가 발생을 한 건데요. 작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신뢰성에 대해 의심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우선 위메이드는 향후 유통량을 명확히 고지하기 위해 재단 물량 전체를 커스터디 업체에 수탁하고 유통량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미리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비록 관련된 디지털 자산 법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요즘 이 코인 투자자들의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아진 만큼 아무래도 위메이드 측에서는 보다 좀 세심한 공시를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진정 어린 공시도 그만큼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법 관련 소식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 자산 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디지털 자산법에 윤곽이 나왔다 이런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라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고 하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빨라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였는데요. 정치권과 디지털 자산 업계에 따르면요.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감독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당거래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현재 나와 있는 디지털 자산 법안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약 10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 밖에 현재 시행 중인 법에는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일명 특금법인데요. 이것이 지금 최소한의 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특금법은요,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인데요. 네. 그러나 이 특금법이 자금 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투자자 보호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업계가 이제 크립토가 산업화되고 있잖아요. 산업의 진흥을 위한 뭐 도움을 주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특금법, 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만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현재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빨라진 만큼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빨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우선 현재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월 말을 기준으로요.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26곳을 이용한 투자자는 중복 포함 690만 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서 24% 정도 증가한 건데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예치금도 현재 5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지금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테라 루나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진이 이제 한 장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관련해서 예. 이용자 수는 대략 700만 명 네.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저희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수는 600개가 좀 넘고요. 시가총액이 벌써 이제 한 23조 원 네. 정도 되는, 지금 명실상부한 거의 네. 이제 산업으로 성장을 그러네요. 한 상태인 것이죠. 네네. 주식시장 시가총액도 거의 투자 금액이 한 50조 이상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뭐 절반 수준까지는 왔네요. 네. 현재 이제 이런 시장이 좀 투자자 보호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디지털 자산 산업 관련해서 진흥을 해주는 법안에 대해서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냈었고, 사실 지금 이제 법안이 조금 지지부진 속도가 늦춰진 것도 그 부분을 사실 보완하기 위해서인 측면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앞으로? 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선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란 전망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도 우선은 디지털 자산 투자 보호 입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연구위원은 인터뷰에서 현재처럼 시장 자율에만 맡겨놓기엔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너무 커졌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는 것은 디지털 자산 산업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 보호 조치가 먼저 마련된 이후에 디지털 자산 진흥을 위한 법안들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구휼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디지털 자산 상장 규정이나 관련 산업 진흥 등은 투자자 보호 입법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원장도요, 지난 9월 말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미흡한 상황을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투자자 보호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법안이 진흥과 또 어우러진다면 향후에 보다 좀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좀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홍콩 디지털 자산 시장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홍콩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어제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31일 홍콩이 암호화폐의 소매 거래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홍콩 정부는 핀테크 주간 컨퍼런스 개막사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조치는요, 그동안 디지털 자산 거래를 허가된 거래소에서만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오던 오랜 규정을 뒤집은 겁니다. 그동안 홍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때 해외 거래소나 장외 시장을 이용해서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게리 류 아트팩스 랩스의 CEO는요, 개인들의 디지털 자산 투자의 길을 여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엄청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류 CEO는 또한 이번 발표가 디지털 자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홍콩 정부의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홍콩을 떠났던 많은 투자자와 기업을 불러들이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홍콩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 완화 조치가 사실은 이제 그 인접 국가의 방침들하고는 좀 결이 정반대로 가는 그런 방향이죠. 네, 맞습니다. 홍콩의 이번 조치는요, 중국과 싱가포르로 대표되는 주변 국가들의 디지털 자산 규제와는 반대로 가는 조치입니다. 일단 중국은요, 지난 9월에 디지털 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와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영내 거래와 채굴까지 모두 금지한 건데요. 또 싱가포르는요, 개인의 거래는 허용하고 있지만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기를 근절시키려는 노력과 공공장소에서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광고를 규제한다는 게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의 이번 디지털 자산 관련 조치는 주변 국가들의 조치보다 한층 더 개방적인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소와 재단,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자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 홍콩이 디지털 자산 허브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이번 규제 완화책에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 허용이 조금 더 강화됐다. 이런 투자자의 자율성을 조금 더 보완하는 내용이 있는데 또 다른 내용도 추가된 게 있나요? 네, 디지털 자산 선물 ETF 상품 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연계를 허용하는 한편 현지에서 3년 이상 ETF를 관리하고 규제를 모범적으로 준수한 기업에만 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검토하고 소위 스마트 계약, 즉 사전 프로그램된 입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자체 실행 거래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부동산 보안 토큰 오퍼링, 즉 STO의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STO는 소유 지분을 대표하거나 보유자에게 실물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말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국양제라고 해서 원래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제 홍콩을 이용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그런 정책들을 써오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이번 이제 조치를 네. 중국이 원래는 이제 다시 암호화폐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다시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홍콩을 앞세워서 그런 어떤 촉수를 좀 뻗어보는 게 아닌가, 타진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홍콩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좀 어떤 반응인가요? 네, 국내 시장에서 반응보다는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이 조금 네. 더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아, 네. 우선 어떤가요? 홍콩 재무장관인 폴 차는요. 네. 우리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홍콩의 비전과 전략, 규제 시스템 등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산업이 국제 금융 중심지인 홍콩의 위상을 100%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홍콩의 우호적 태도가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포용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대훈 SK증권 블록체인 팀장은 한 보고서에서요. 중국은 일국양제의 특성을 가진 홍콩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중문으로 활용했다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제도화가 미비해 내륙 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한 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홍콩을 앞세우는 것을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벌써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네. 자, 이번 홍콩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향후 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